자, 봉투 선생님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시황 점검 먼저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등락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출발 후에 음봉 마감했고요. 121선을 확실히 이탈했습니다. 그러면서 흐름이 굉장히 좀 좋지 못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하락 출발 후에 반등이 나왔었죠. 플러스권까지 진입을 했다가 결국은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121선을 이탈했고요. 그리고 특징이라고 하면 역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약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지수가 하락할 때는 결국은 코스닥이 더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수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역시 그 개별주들의 어떤 흐름이 좋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등락의 원인을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했죠. 그리고 4대 업종이 전반적으로 다 약했어요. 4대 업종이라고 하면은 화학, 철강금속, 전기전자, 운송장비, 그동안 수없이 말씀을 드렸었죠. 이 4대 업종이 상당히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약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흐름이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형주가 약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했어요. 특히 기관들이 매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라든지 금융 이렇게 일부 업종이 상승한 업종이 있었지만 대부분 업종이 약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종목들이 좋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늘은 역시 수급이 좋지 못한 가운데 지수가 하락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전반적으로 매도를 했고요. 전부 매도를 했죠. 물론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조금 매수를 하는 흐름이었지만은 시장의 어떤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 중에서 전반적인 종목들의 흐름, 대형주의 흐름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만든 게 해외 증시다. 수급적으로 좋지 못한 흐름을 만든 것이 해외 증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이 상당히 약했죠. 그러면서 시가부터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중국 시장 역시 따라가는 흐름이었어요. 결국은 중국도 강하게 낙폭을 키우면서 좋지 못한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의 약세를 만든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어떤 수급, 코스피나 코스닥의 수급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해외 증시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해외 증시의 어떤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해외 증시의 흐름을 만드는 게 결국은 최근에 흐름을 만들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발언들이 나오면서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했었죠.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좋지 못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그 발언들을 하면서 시장이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전에 지수가 상승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립서비스로 인해서 강한 흐름을 보이는 그런 경향도 크다 그랬는데 언젠가는 반대의 어떤 발언들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은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만들었던 원인이 결국은 미중 무역 협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원인이 결국은 미중 무역 협상까지 가야 되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의 결론이 좋게 나오지 않는 한 이 흐름이 쉽게 바뀌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지금은 미중 무역 협상의 어떤 그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벌어놓은 상태죠. 그래서 향후에 다시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놨다고 합니다만은 흐름 자체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의 위치, 현재 상태의 지수의 위치 이런 것들이 낮다고 하면은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시장의 위치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 지수의 위치, 그리고 현재 시장이 처한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좋게 나오기는 좀 어려운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화면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인데요. 오늘 코스피는 하락, 음봉 마감을 했죠. 결론적으로는 하락했다. 그리고 121선을 확실히 이탈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약한 흐름을 보였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만 하더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낙폭을 좀 키우면서 마감을 했는데 안타까운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120선을 이탈했죠. 금요일에 120선을 지키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게 했는데 오늘은 오히려 코스피보다 훨씬 약했습니다. 자, 분봉을 보시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반등이 나왔었어요. 플러스권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나서 쭉 빠지는 흐름이었습니다. 힘없이 쭉 빠지는 흐름이었는데요. 코스피의 반등이 전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반등할 때 같이 좀 따라갔다가 결국은 코스피가 낙폭을 키우니까 따라간 흐름이에요. 결국은 코스닥이 더 약한 흐름이 나온 것이죠. 이런 것들이 시장의 어떤 생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모습은 시장이 계속되는 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시장이 상승할 때는 코스닥이 더 좋아 보이지만은 결국 하락할 때는 코스닥이 훨씬 약한 흐름을 보이는 경향이 상당히 크죠. 자, 이런 흐름을 만든 게 역시 수급적인 흐름인데요. 오늘 외국인들 기관 전부 코스피와 코스닥을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했지만은 큰 의미가 없는 그 정도 숫자죠. 2,300 정도 계약을 매수를 했는데요.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시장의 어떤 흐름을 되돌리기는 어려웠었죠. 그리고 수급이 이렇게 나오게 만든 게 결국은 해외 증시였었죠. 지금 미국 선물이 낙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중에도 1%가 넘는 하락을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좋지 못했었죠. 그리고 중국도 결국은 1.21% 하락 마감했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을 받쳐줄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해외 증시, 미국 선물이 좋지 않았었고요. 중국 시장이 같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수급적인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흐름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반적인 업종의 흐름이 좋지 못했어요. 코스피의 흐름을 보면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전부 약했었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의 특히 대형주들, 대표적인 4대 업종이죠. 화학, 철강금속, 전기전자, 운송장비. 이쪽의 흐름이 좋지 못했는데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대부분 업종이 좋지 못했어요. 거의 다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상당히 더 심각합니다. 일단 운송장비 보실까요? 운송장비가 그나마 가장 강합니다. 자동차나 이쪽에서 좀 버티는 흐름이 나오면서 그나마 좀 버티는 흐름이 나오는데요. 아직까지 121선을 이탈하지 않았죠. 그런데 전기전자 121선을 이탈했죠. 그리고 화학 확실하게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철강금속 역시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중기 추세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만은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은 결국은 하락 전환이 되겠죠. 그러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좋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이렇게 4대 업종이 좋지 못하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 지수는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불안한 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해외 증시의 최근의 흐름이 좋지 못하죠. 결국은 다시 꺾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우존스고요. 나스닥 그리고 S&P 500.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고점에서 꺾이고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한국 시장을 보시면은 해외 증시보다 훨씬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점도 빨랐고요. 낙폭도 훨씬 큽니다. 그래서 상승할 때는 더 늦게 상승했고 더 작게 상승했지만 하락할 때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 시장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것이죠. 원화 약세 이런 것들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어우러진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역시 이런 부분에는 북한과의 어떤 그런 흐름 이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시장 자체적으로 상승할 만한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수급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수급의 흐름을 보면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코스피를 개인이 매수하고요. 코스닥도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수급을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을 매도를 하고 있죠. 외국인들은 어떤가요? 외국인들은 약간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눈치를 보는 정도 수준. 그렇다고 해서 매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매도하는 그 정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좋지 않은 것이죠. 개인이 매수하고 기관이 매도를 하는데 외국인들은 수급적으로 특별한 흐름이 없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의 어떤 트렌드 자체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외국인들의 최근에 단기적인 어떤 선물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낙폭이 워낙 컸어요. 사실 지수가 여기까지 빠지면은 좀 안 되는 흐름이었었죠. 금요일에 버티면서 2100선을 지켰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장중에 해외 증시가 이렇게 약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소폭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었는데 상당히 아쉽죠. 그래서 한국 시장이 운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발언들, 좀 그 강성 발언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한국 시장이 반등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쉬운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이런 그 여러 가지 흐름들이 어우러진 것이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수급적인 흐름, 전반적으로 4대 업종이 아주 무너지는 듯한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약세를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수급이 좋지 못했고 흐름이 좋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런 모습,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만 매수하는 어떤 흐름, 여기에 외국인까지 매도를 하게 된다면 흐름이 더 좋지 않게 되겠죠. 결국은 개인이 매수하는 이 트렌드가 유지가 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흐름이 이어지면은 결국은 반등 없이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급적인 흐름을 만드는 것이 해외 증시의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떤 그 코스피 자체적인 흐름보다는 해외 증시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국 시장은 현재 뭐 특별히 한국 시장 자체적으로 해볼 만한 어떤 노력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해외 증시의 결과에 따라서 결국은 움직임이 나온다. 일단은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3대 지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급락 출발한 상황 속에서 초반보다는 뭐 조금은 낙폭을 만회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빠지고 있고 현재 야간 선물은 266.70까지 또 다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장에 대한 전망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준 선생님,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 워낙 과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한국 시장만 봤을 때는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은 분석이 필요 없습니다. 해외 증시가 가장 중요합니다. 해외 증시가 무너지면서 나오고 있고요. 해외에서의 어떤 그 악재로 인해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밤 미국 시장의 결과에 따라서 한국 시장은 움직임이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오늘 밤의 결과가 내일 시가를 결정하겠지만 내일 장중에 미국 선물과 중국 시장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역시 그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일 이후에라도 해외 증시가 반등이 나온다면 한국 시장은 단기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추세는 이미 결정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추세에 대해서는 미련 갖지 마십시오. 다만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지 나오지 않을지는 오늘 밤 해외 증시의 미국 시장의 결과, 그리고 내일 장중에 미국 선물과 중국 시장이 결정한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시장을 만드는 게 결국은 해외 증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해외 증시를 보면서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무리한 대응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뭐 무턱대고 많은 비중으로 현물을 매수한다거나 그렇게 대응할 구간은 아니고 추세적으로는 이미 꺾였다고 보기 때문에 추세는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잘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